안녕하세요. 버블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세 10억 폭탄 맞느니 물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서울 증여가 3년 내에 지금 최다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30% 때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양도세가 3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일례로 10억 차익인데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억 2천까지 내야 되는 엄청난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집을 털 때 그냥 투매에 가깝게 가격을 내려서 집을 내놓기보다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해서 증여 쪽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금 문제, 양도세 중과 30%를 맞는다. 5월 26일입니다. 이 이전까지 집을 팔아야지만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거래량이 박살나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거의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어마무시한 유동성의 이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지금 유입도 안 되고 유출도 안 되는 거의 갯벌 장세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아주 자금 자체가 완전히 지금 딱 경색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회적으로 이제 증여하겠다 이런 어떤 의사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증여도 여기 이제 한계가 있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 아파트들, 대부분 한 사람이 한 서너 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려주는데도 이제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채 정도는 시장에 내놓고 팔아야 되는데, 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3주택 이상 기본세율을 이제 플러스 30% 중과하겠다고 세제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딱 내놨습니다. 예. 초 강력한 규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이 관망세에서 버티지 못해서 빨리 시장에다가 아파트를 내놓고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매물 출애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6천 건에서 5만 7천 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0만 채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7, 80% 정도가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죠. 먼지처럼. 계속적으로 쌓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진 게 이제 10만 건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매물이 본물터지 나오게 되면 가격 조정기는 엄청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1450원 밑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분위기를 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노멀화 됐습니다. 1400원대를 환율은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 못한다 라는 인식이 이제 딱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1450원까지 그래도 터치는 했네요.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가계대출 주담대 금리가 7%, 8%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초저금리 1, 2%로 들어가기는 버겁죠. 왜? 환율이 이렇게 딱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노멀한 시대 1450원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 어떤 이 환율 자체가 이게 저금리 시대를 기대할 만큼의 환율이 아니라 그만큼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얘기. 그 5년 전만 해도 환율 자체가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 1200원대? 1300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1500원대 가까이 왔으니까 당연히 금리 자체가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주담대 금리는 거의 그냥 이제 상한선을 계속적으로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규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강화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 이제 기존 차주들은 영끌에서 집을 사신 분들, 그중엔 또 다주택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감하자. 그리고 기존에 내가 은행에서 대출 빌려가지고 1, 2% 5년 전에 저리에 영끌을 해가지고 돈을 쏟아부었는데, 금리 자체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니까 앞으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어떤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월 25만 원 늘었어. 25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가 나갔던 어떤 자금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근데 여기서 25만 원 늘었다는 얘기는
소폭으로 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빡빡하게 예, 원금이자 갚는 삶 속에서 25만 원 자체는 이거 거의 그냥 휘청거릴 정도의 엄청난 이 부담 액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빡빡하게 이 재정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요것 자체가 일단 뭐 할부로 들어가서 뭔가 뭐 고가의 뭔가를 샀다. 그런데 매달 25만 원 나간다. 그러면 이 신용카드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또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거 원금이자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게 월 25만 원 느는 게 아니라 이게 40만 원이 될 수 있고 50만 원이 될 수 있고 최고까지 80만 원 가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100만 뭐 6억 이상 받으신 분들은 뭐 140만 원 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늘은 겁니다. 25만 원이. 예? 그냥 빵원에서 25만 원 느는 게 아닙니다. 예, 5억 이상에서 6억 이상 받으신 분들은 140에서 150 내요. 여기서 25만 원 늘었으니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네. 175, 18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발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금리 동결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주담대 금리가 오르나?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국호채 금리 오르죠. 가상금리 붙어버리죠. 국채금리가 미국 10년물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름 추세에 있고요. 은행에서는 플러스 알파로 가상금리 계속해서 옆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해도 주담대 금리는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까지 집을 사기 위해서 그래도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거한 대출 일으키지 않고 지금까지 관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리스크를 좀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을 잡지 못한 포모?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포모는 오히려 역으로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들 그리고 좀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신 영끌하신 분들 굉장한 어떤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1월 1일 지나면서 아파트 매물량은 상당 부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무주택자라면 이런 상황을 좀 무사히 좀 잘 넘어가야죠. 파도 타기를 좀 잘 하셔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 잡아야죠. 절대로 고점 잡아버리면 이거 설거지 당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상한가를 딱 친 걸 내가 잡았는데 그때부터 그냥 뚝 떨어져 버리면 이거 그냥 완전 물려버리고 그냥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파트 시장도 똑같아요. 속도만 다르지. 아파트는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포인트가 가장 고점에 있던 집값이 저점으로 내리꽂을 수 있는 그 포인트에 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될 것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정적 임대 환경을 구축해라. 그 임대 환경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일단은 시간을 버니까요. 뭔가 쫓겨다니듯이 내가 주거 생활을 하게 되면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 좀 무리해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오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임대 환경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일부터 서울시에서 49차 장기 전세 들어갑니다. 접수 받아요. 여기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돈 버는 겁니다. 20년간 살 수 있고요. 20년 살면 이건 뭐 자기 집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전세가 아니라. 그리고 상한선 5% 정해져 있고 전세 가도 굉장히 뭐 오름폭이 딱 제한이 돼 있는 거고 집주인하고 뭐 얼굴 마주칠 일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거기 이제 룰에 맞게만 잘 내가 뭐 살고 있다면 뭐 큰 문제 없이 20년 쭉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순위 접수 기간은 1월 8일부터 1월 9일, 내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신규 공급 단지가 나왔죠. 잠실로얄. 야, 어마무시합니다. 잠실로얄 인프라라면 뭐 강남에서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춘 곳이죠. 근데 좀 전세가가 비싸다. 6억에서 7억, 8억 요 정도 됩니다. 자, 은평 자이더스타, 자이 아파트. 여기도 신축 아파트 아닙니까? 여기는 뭐
7채가 나왔네요. 3억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쏠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동구에, 그리고 강북구에, 강서구에, 구로구에, 노원구에, 마포구, 서초구에서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주 근접이 용이한 곳들을 좀 찍어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성동구, 송파구, 그리고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이 자산 기준, 그죠? 총 자산, 자동차 자산 좀 잘 살펴보시고요. 소득 기준 60 이하, 60 초과, 85 초과, 가구 원수별 월 평균 소득표도 잘 살펴보셔야지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구는 뭐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3억대로 나왔어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죠?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볼도 역시 그래도 4억대가 나왔네.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여기 뭐 얼마 전에 무순위 줍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순위 줍줍해가지고 막 머리 터지도록 경쟁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뭐 자격 조건을 갖추면 네 채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2억대도 있고 3억대도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물량이 굉장히 많네요. 거의 뭐 한 60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롯데캐슬 이스트볼 역시도 한 20채, 30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내가 집을 빨리 사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굉장히 서울 도심에서 인프라가 좋은 곳에 살게 된다면 장기 전세 20년은 거의 로또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주변보다 한 4, 5억 정도 싼 곳도 많으니까. 레미안 펜타스, 반포자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한 요지에 있는 이 모든 아파트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츠, 일반 공급형으로도 이렇게 쏟아지게 됩니다. 뭐 껍데기만 보더라도 뭐 DH 에델루에 이번에 새로 나온 곳인데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곳에서 사는 겁니다. 20년간. 아주 저비용으로.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집을 사야 되겠다. 장기간 이렇게 플랜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메이플자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분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 전세는 서울 시민이라면 꼭 붙들어야 될 정말 천금 같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천금 같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금융 시장의 지형 변동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복잡다난한 어떤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도 고스란히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 높고요. 일단 자격 조건은 무주택자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 관리, 그리고 장기 전세, 중요한 건 영원한 집은 아닙니다. 20년이지만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에 갱신 불가하는 단지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알아보시라. 중요하겠죠. 자, 서울 매입형도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뭐 서울 전역에서 다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입지 보시면 청량리 롯데캐슬 뭐 바로 청량리역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지를 고스란히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포자이 역시도 마찬가지고 반포역하고 그냥 엎어지면 코다할 때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도 마찬가지. 뭐 이런 강남의 엄청난 입지를 그냥 20년간 내 집처럼 쭉 누리면서 타임라인 좀 넓게 잡아서 내가 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다 초 역세권입니다. 그냥 여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랑. 이런 거 드물죠, 굉장히. 이런 것은 꼭 하시라. 자,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 2, 3억대 정도로 나왔으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곳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입주자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가능하겠고요. 나머지 자격 조건, 자산 조건, 그리고 자동차 기준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가량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유입해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어느 정도 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오히려 더 지금 많이 사는 어떤 추세인데 여기 조금씩 오전에 비해서 지금 11시, 12시, 뭐 1시로 가면서 3시 반 마감 때까지
상당히 지형도 변화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이 빠지지만 개인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하고 완전히 지금 반대죠. 다 빠지잖아 지금. 예. 아예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집주인들은 기대의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 아파트 값을 이 정도 수준에서 받아야 되는데 뭐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관망하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앞뒤좌우로 그냥 딱 막혔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금융시장은 뭐 뻥뻥 뚫려가지고 그냥 자금 유입이 뭐 장난이 아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장세도 이렇게 조정 기간이 길었다가 조금 줄었다가 더 줄었다가 더 줄었다가 완전히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조정이 와도 하루 정도면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튀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 그만큼 밑에 뭐가 받쳐준다? 거래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43건. 1월달 들어서. 거래가 받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거래가가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코스닥 시장 보세요. 예, 보합이 이렇게 길었어요. 횡보하는 장이. 이렇게 좀 줄지 않습니까? 더 줄고, 더 줄고, 완전히 이제 줄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 예, 고점으로 가는 어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확실하게 딱딱딱딱 찝어주고 있다. 결국 뭐가 지금 원인이냐? 거래입니다. 거래. 예, 거래가 얘네들을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상승세가 좀 길었다 싶으니까 하락세가 더 길어져. 여기도 상승세 좀 나오는가 싶었는데 횡보하죠. 그 다음에 하락 1단, 2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만 딱 보더라도 앞으로 금융시장 대비 아파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매물 출회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2월, 3월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뭐 1월 되면서 집값이 오히려 불장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자본시장에서 돈이 흐르지 않는 시장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보합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흘러갈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샘플로서는 삼성전자 지금 14만원 오늘 하는데 4만원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8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KB증권. 왜 그렇겠습니까? 수급 여건이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그냥 삼성전자 그냥 오로지 요 주식 갖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지금 파고들고 앉았는데 다 이게 현금의 흐름 아닙니까? 들어오니까 그냥 노져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내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KB증권이 20조 3천억을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내일 또 주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상당히 또 긍정적인 어떤 잠정 실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또 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은 굉장한 어떤 대비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8일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서울 장기전세 꼭 잡으시라. 뭐 청량리 롯데캐슬이 3억밖에 안 하는데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 정도면 20년 살 수 있고.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양자를 좀 잘 아울러 가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정말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꼭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내일 8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두 가지 메인 사건이 터지죠.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시 장기전세.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한 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년간 내가 저비용으로 서울, 그것도 가장 핵심 입지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 충분히 이거는 뭐 무주택자라면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 모든 금융시장의 메인 키워드가 되는 것처럼 아무튼 이런 어떤 흐름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동안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뻔뻔한 목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